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식탁 드로잉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몇 장 남았나 세어봤는데요. 40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0장 정도 나와 있네요. 올해 안에 끝나려고 했는데 월수금 해가지고는 해를 넘길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그래도 스케치북을 끝내고 나면은 또 굉장히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그냥 스르륵 넘겨볼 때에 또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지날수록 약간 그래도 선 하나 긋는 느낌조차도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게 됩니다. 외곽을 그려놓고요. 오늘은 창문에서 그 컬러랑 회의실 창문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입니다. 여기 이제 단풍 나무가 한참 있고요. 이거 나무 외곽선을 자연스럽게 그려야지 되기 때문에 나뭇잎들이 그래서 크게 그냥 숭덩숭덩 위치만 잡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고 여기 바깥에 길이 내려다 보이는데요. 이제 중간쯤에, 건물 중간쯤에 거의 한 2, 3층 정도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려다보는 형태, 내려다보는 형태가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라인을 한번 그려두시고요. 여기 큰 건물도 있습니다. 이쪽에. 시점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리고 또 카메라가 촬영을 할 때 약간 왜곡이 돼서요. 실제로 보이는 느낌보다 더 조금 멀리 또는 이런 느낌 아닌데 하게 또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조금 납작한 듯한 느낌, 시선이 좀 낮아진 느낌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같이 이렇게 쭉 따라가는 도화지 밖으로 시점이 빠져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긴 가이드라인을 해놓고 어색하지 않게 건물의 끝라인들만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닥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려다보는 그 중간쯤에서 수평이고 지금 올려다보는 형태, 내려다보는 형태가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라인들이 느낌이 생각보다 어색하지만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정확하지 않고 이 위에서의 시점을 포인트로 그냥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밑에는 드로잉은 조금 얼버무리는 느낌으로 거기 뭔가 있어 이런 느낌으로만 마무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간판이 막 엄청 크게 있고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 다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가려집니다. 극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크고 나머지들이 좀 작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큰 전봇대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려져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조금 생략을 해서 줄여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줄의 위치를 찾아서 가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두고 채색을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부터 하고요. 여기는 이제 밝은 색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창문에 짱트 색깔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다음에 이거 가지가 나가는 방향 위치를 잡아두고요. 이렇게 돌리면 조금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전체 느낌은 이거 진한 회색으로 그냥 드로잉 하듯이 편하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뭐 있지만 안 그리고 그다음에 건물. 요 이제 건물 그리실 때 요 끝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면서 이거 넘어가셔야 좋습니다. 딱 끝나게 내가 여기까지 그려야지, 여기까지 하고 가다 보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찍어놓은 처음에 정해놓은 그 점을 향해서 그게 틀린 선이어도 기울기에 문제가 생기는 선이어도 그냥 가게 돼서요. 이렇게 교차할 수 있게 조금 벗어나게 그리시고 이건 지금 연습이니까 꼭 안 지우셔도 되고요. 너무 그게 보기 싫다 하시면 지우셔도 좋지만 그래서 좀 너무 딱 맞게 끝나는 것보다 좀 이렇게 느슨하게 겹치게 들어오게 그려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모서리를 찾기도 좋고요. 드로잉에서의 큰 실수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쪽이 어두워지게 음영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색하니까 창문도 그리고 뭐 계속 많이 그리게 됩니다. 창문까지만, 맨 윗줄에 창문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창문도 기울기, 건물 안에 있으니까요. 기울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시다 보면은 막 아래 위까지 너무 정확하게 다 안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백이 있는 것들이 연결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덜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도 창문이 있었어요. 길게. 여기 도로는 수평선으로 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봇대. 전선 줄들은 하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려놓으면은 이제 하늘 할 때 다 번져가지고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길게 오시면 더 선 연습이 많이 되고 좋겠지만 조금 손에 부담이 있으니까요. 끊어서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긴 선을 긋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요. 이거 이렇게 스케치북 돌리고서 하시면 오히려 더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꼭 돌리고서 해보세요. 위에는 컬러풀한 간판이 있고요. 여기 밑에 창문만 또 살짝 색을 입혀봅니다. 여기 크게 간판이 있고 이 건물이 이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네요. 너무 여기 진하게 했네요. 하지만 그냥 그려야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네, 이 정도로 잡아두고 여기 나무 들어올게요. 거의
물이 많이 완전 붉게 여기 해가 굉장히 잘 들어서 초록색 느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그린 조금만 넣고요. 거의 주황색 또는 밝은 갈색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지가 이파리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만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있는 나무에도 엄마야 길 건너편에 있는 나무에도 살짝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편이 해가 조금 덜 들어서요. 아니, 건너편이 더 많이 드나? 건너편 되게 노랗지가 않네요, 아직. 네, 이 정도로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전 붉은색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이제 조금 밝은 주황색을 먼저 쓸 텐데요. 요 나무의 위치 때문에 아까 스케치해두었던 선들을 조금 살짝 지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리가 그래도 비교적 큰 나무여가지고 가까이서 찍으면은 그 이파리 모양이, 나뭇잎 모양이 한 개 한 개씩 굉장히 잘 보이기는 하나, 다 그리다 보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을 지그시 감고 보시면서 보이는 정도만 묘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곽은 살짝 그 작은 잎들은 여러 번 색을 섞으면서 진하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요 전체 면적에 밑색을 넣는 색을 사용하실 때에 툭툭 쉼표를 찍어서 그리듯이 외곽잎만 조금 찍어 두셔도 전체적으로 너무 뭉개지 않은 느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하실 때에는 색연필을 돌리지 않고 계속 뾰족한 부분을 찾아내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뭉툭해진 연필 끝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지금 깎아서 계속 쓰면서 좀 보이실까요? 이렇게. 네, 여기가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쉼표를 찍듯이 그려서 외곽에 잎을 표현하기가 좋아졌습니다. 더 뭉툭해지면 더 수월해지십니다. 건물에도 색을 좀 입히셔도 좋고요. 근데 여기에 색감이 조금 집중될 수가 있죠. 주황색이고 붉은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이나 외곽의 색을 조금 빼면서 이 나무에 그려지는 색감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뭉툭해지실수록 그냥 꾹꾹꾹 눌러서 점 찍듯이 표현을 해주고, 지금 밑색처럼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색감이 이 정도 들어오면 충분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얘로 이제 영역을 어느 정도 표현했다 하시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됩니다. 약간 힘을 주셔서 지금 연하게 쓴 선, 내가 힘을 줘서 좀 진하게 나오는 선들, 그래서 두 가지에서 조금 더 진하게 쓰시면 한 세 가지 정도까지 명도가 달라지게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연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좋습니다. 네. 네, 질감이 있는 스케치북은 아무래도 조금 더 무른 색연필들이 훨씬 그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색연필이 부드럽지만 조금 얇다 보니까 채색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좀 더 밝은 색을 먼저 올리셔도 좋고요. 이제 두 가지 다 진한 색이랑 같이 들고 계시다가
혼색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매우 뾰족하기 때문에요. 선이 너무 날카롭게 나와서 외곽에 있는 점 찍듯이 하기는 지금 어렵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 막 뭉쳐서 보이는, 잎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채색을 하시면서 뭉툭하게 만드셔가지고요. 뭉툭해지시면 이제 외곽을 톡톡톡 찍으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갈색이기도 하고 채도가 낮은 색깔들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다 표현하려고 이제 모든 색을 섞다 보면은 조금 어두워지는 느낌? 그래서 밝고 예쁘고 막 고운 색감을 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색을 덜 섞고 채도가 높은 색으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세 보이는 느낌은 있으나 그래도 좀 더 경쾌하게 완성이 되니까요. 과감하게 색을 사용을 하셔야 좋습니다. 처음에 너무 혼색하지 마시고요. 점잖은 색에서 좀 벗어나셔서 안 쓰시던 채도가 높은 색들로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차차 지나서 색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생기시고 또는 좋아하는 색감이 확고해지시기 전까지는 촌스럽더라도 네, 조금 밝은 색들을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점점 그리실수록 아마 밝은 색 쓰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저와 같이 약간 소심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집어들고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북을 넘겨보다 보면 초창기 그림이 굉장히 촌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졸업식장에 꽃다발처럼 막 빨갛고 노랗고 막 이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돈이 되고 정돈이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채도가 아주 높아서 막 너무 센 그림을 채도를 낮추면서 은은하게 가는 거는 오히려 더 쉬운데요. 반대로 굉장히 좀 무겁게 와가지고 탁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맑게 수정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진보다 경쾌하게 느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들을 사용하셔야 좋습니다. 가끔은 점점 이 멀티플레이어가 어려워지면서 그림 그리고 말하고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박자 늦게 말하고 한 박자 늦게 그리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인선들도 좀 사용해 보시고 가지를 연한 색을 한다고 했는데도 약간 지금 가지가 굉장히 생뚱맞게 진하게 보이네요. 요 가지색을 조금 더 연하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지금 쓰는 빨간색 있죠. 그래서 요런 색들로 해놓고 나중에 조금 진한 브라운을 얹으셔도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색으로 초반에 너무 잡았더니 그게 커버가 안 되네요. 여기 이제 밑에가 조금 뜨는 것 같아서 주황색으로 한번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늘이 전체가 다 파랗기는 한데요. 다 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늘을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면 지금 시선이 이렇게 가잖아요. 건물 때문에. 그래서 반대 방향이 돼서 그냥 조금 더 평면적이게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요 시선이 빠지는 지점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름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시점을 좀 거스르지 않는 방향에서 맞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대로 그리셨을 때보다 조금 더 흘러가는 느낌, 덜 막히는 느낌을 표현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선 길이에 변화를 많이 주셔서 좀 길었다가 짧았다가를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더 자연스럽게 그리기가 좋습니다. 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해두시고요. 아까 전선 안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가셔야지 됩니다. 연필 살짝 돌리시면서 가면 조금 더, 이거 이렇게 겹쳐도 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쪽에서 일로 지나가는 방향도 이대로. 그래서 너무 많이 그리게 되시면 진짜 너무 복잡해져서요.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만 해보셔도 뭐 느낌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검정색으로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약간 연필 깎으셔서 조금 더 얄팍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큰 선도 지나가고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윗하늘이 위로 올라가시고 이제 밑에 건물과 만나는 하늘보다 위에 하늘이 더 진한 파란색이니까요. 그리시고 난 다음에 윗부분을 한 번 더 채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네, 이것으로 식탁 드로잉 12번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